더 좋은 영양가가 있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은 진짜 50년 전에는 바나나 하나 먹으려면 어떻게 여름이나 돼야 먹었지? 그것도 저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제사상에 올라간 거 찌꺼기 먹었지 뭐. 그게 안 그래요? 지금은 진짜 고기도 1년 365일 정육점에 가면 다 팔아. 근데 옛날 저 어렸을 때 50년 전에 40년 전에 고기를 언제 먹어? 딱 명절 때 2번 먹었는데 그것도 우리 아버지는 그 고기 덩어리를 사갖고 오시라 기름 덩어리 하나 사갖고 하고 그러면 어디다 저장할 또 없으니까 거기 어디가 된장통에다 파먹었더만 된장에 그놈을 거기다 안 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뚜껑을 열어갖고 똥파리가 시래기를 만들어갖고 그 구더기들이 또 뜯어먹고 있네. 근데 그 구더기도 손으로 주워 던지면 그것도 삐가리들 주워 먹고 나머지 나는 우리 엄마가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더러워 죽겠더라고. 근데 어쩌겠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먹었네. 그러면서 엄마들이 그거 눈 감고 모르고 먹으면 단백질이다 단백질이다. 그래갖고 또 먹었어. 그래갖고 하도 그때는 벌레가 많아서 뭐 복숭아를 먹으면 복숭아 속에 뭐 벌레가 몸에 좋다나 좋다나. 그래갖고 불 딱 꺼놓고 먹었어. 키 놓고 먹으면 벌레 잡이라 못 먹으니까 모르면 먹으면 또 약이 된다고 또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가. 그래서 나는 그때는 우리 엄마가 하는 말 다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 내가. 그럴 때가 진짜 엊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 볼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랬죠? 진짜 내가 80 살고 90 살고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했더라면 50년 전에 진짜 엄마들이 조금 더 챙겨 먹고 50년 전에 조금 일 좀 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60이나 70이나 살고 또 나만 고생하면 대체 새끼들한테는 고생을 안 물려주려고 그잖아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렇게 좋아져 버렸어. 정말 잘 먹고 살아. 그런데 왜 아플까?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진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살고 여름에도 옛날 같은 땀 뻘뻘 흘리고 살아야 될 것인데 지금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도 살 수 있고 겨울에는 추워서 아주 뒤져. 손이 트고 발이 트고 동상 걸리고 진짜 옛날에는 물 한 그릇 떠먹고 물도 그릇이 어딨어. 쪽박에다가 물 떠놓고 저기 문 앞에다가 놔두면 잠자고 일하면 물이 꽁꽁 얼어갖고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얼마나 잠 잘 잤겠어. 그리고 이불도 요즘처럼 뭐 얼마나 좋아요. 세탁기가 뺑 돌려준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이불 하나 사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만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지금 그 균이 있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세균이 득실득실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못 산 거예요. 이런 병 저런 병 걸린 거예요. 그때는 못 먹어서 병 걸린 것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 세균 때문에 사람이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서 빨리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먹고 진짜 깨끗하고 그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잘 먹어요. 그런데 왜 아파? 먹는 것을 소화를 잘 시켜야 돼. 소화를 잘 시켜야 돼. 소화를 잘 시켰을 망정 뱃속의 미생물이 그걸 갖다가 또 발효시켜서 산화질소를 확 바꿔서 바꿔놓으면은 그 장 속에 그 미세 혈관이 어머니들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도 젊었을 때 가장 많았을 때 그 머리카락에 10배, 100배 정도 많은 그 혈관이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혈관이 하는 것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을 쫙쫙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걸 빨아당겨서 그런 걸 갖다가 어디다가 심장에 갖다 주면 제일 먼저 뇌에다 한 주먹 갖다 주는 거예요. 30%를.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오장육부에서 한 30% 쓰고 그리고 이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어디가 시원찮은데 좀 어디가 고장난데 거기를 먼저 갖다 주는 것이 혈관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이 하는 일이 대단한 일 하죠. 그런데 그 혈관이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해도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진짜 하루에 한 줌발 만들어진 사람, 하루에 한 밥그릇 만들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한 숟가락 만들어진 사람, 한 숟가락도 커피 숟가락을 한 숟가락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어머님들 한 숟가락 만든 사람이 건강하겠어요?
한 중반을 만든 사람 건강하겠어요. 한 바가지를 만들어야 건강하겠어요. 실제로 한 바가지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벨상을 받은 박사님들도 그랬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30만 명 이상이 연구한 결과 실제로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돈이 들어가는 방법, 하나는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 가난해도 건강하게 만들어놨어.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은 하루에 30분 운동하고 하루에 30분 햇빛을 보면은 20살 때 총각 때처럼 큰애기 때처럼 몸에서 산화질소가 한 바가지가 만들어져요. 산화질소가 많이 만들어진 만큼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을 어디까지 세포 구석구석에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면 세포가 하는 게 뭐예요? 면역 시스템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산화질소가 한 숟가락밖에 안 만들어진다. 진짜로 너무 많이 아파서 당뇨약을 먹고 혈압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소화제를 먹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무릎 관절염 약을 드신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머니들 몸속에 하루 24시간 동안에 산화질소가 한 숟가락 만들어진다. 그것도 커피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바가지는 못 만들어도 한 중반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0분 햇빛 보고 30분 어떻게 해요? 운동하는 거예요. 걸을 때도 시원찮게 이거 시원하게 뛰면 돼. 이렇게 걸어갖고는 안 만들고 진짜 평상시보다 폭폭을 3cm 정도 몇 cm? 3cm 정도 크게 발을 뛰었을 때 30분만 걸어 다녀도 오늘 내 몸에 필요한 내가 사는데 필요한 산화질소를 한 줌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진짜 믿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돈이 들어가는 방법. 오늘도 수박 있더라. 수박 한 통, 고등어 10마리, 그 다음에 소고기 1kg. 수박 한 통, 고등어 3마리, 소고기 1kg를 매일매일 시장 가서 매일매일 드신다면 여러분들 몸 안에 산화질소가 한 밥그릇이 만들어요. 20살 때 큰애기처럼 만들어져요.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큰애기 때는 어머님들 안 피곤했어요. 피곤해도 30분만 잠자고 이러면 몸이 피로가 풀려버렸어요. 큰애기 때는 진짜 배 터지라고 먹어도 금방 그냥 배 터져 먹고 그냥 누워있어도 소화가 돼버렸어. 근데 지금은 진짜 살려고 먹은 사람도 있고 배가 안 고픈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산화질소를 한 줌발을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소고기 1kg, 수박 한 통, 고등어 10마리.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산화질소를 만드는 그 음식 중에 땅에서 나온 것 중에서는 실제로 수박이 가장 많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원료가 있대요. 그 다음에 시금치, 그 다음에 상추, 그 다음에 마늘, 비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천연수 박사님은 수많은 수박도 발효시켜보고 진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발효시켜본 결과 상추가 발효가 가장 잘 되더라고요. 발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효시키는 과정 속에서 산화질소가 잘 만들어진대요. 아시겠죠? 그리고 산화질소가 만들어지지만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상추 속에 칼륨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딱 잘 달라붙어 있어요. 이 기술을 대한민국이 최초로, 세계 최초로 천연수 박사님이 인체에 대해서 만들어진 산화질소를 뭐예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산화질소를 외부에서 사람의 오장육부를 그대로 재현했어요. 입도 만들고 위장도 만들고 소장, 대장, 간, 신장을 기계로 다 만드는 그 공장이 휴먼에스 산화질소 대사체 생산 공장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한번 갔다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봤어야 되는데 안에 못 들어가 봤지만 겉에 발효 탱크가 막 많이 있죠? 거기가 한 60개 정도 있습니다. 예, 약 60톤 정도에서 135톤 정도 그 발효 탱크가 있는데 지금은 그 발효 탱크에서 1년에 발효를 시키는데 약 30만 톤을 발효시켜요. 30만 톤 발효시키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 완주에서 나오는 상추를 약 500톤, 그리고 양배추를 약 500톤, 마늘 약 500톤. 500톤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죠. 500톤을 딱 차로 실어다가
딱 부어놓으면 큰 산이 여러분들이 약 30분 정도 1시간 동안 20살 총각들이 처녀들이 올라갔다 내려온 만큼의 그런 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발휘시키죠. 지금은 이제 완주시에서도 다 공급을 못하고 저기 어디 제주도에서 다시 양배추 같은 걸 마늘 같은 걸 가져와서 그것도 유기농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발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발효시킨다고 해서 다 산화질 수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 10년을 발효시키고 30년을 발효시켜도 된장도 발효고 김치도 발효잖아요. 그런데 그 산화질소가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거기 천연수 박사님은 큰 발효 탱크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넣고 마늘을 약 50톤을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천연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죽 산화질소를 발효시키는 균죽 미생물이 지금 세상에는 청국장 발효균도 있고 김치 유산균 발효균도 있고 막걸리 만든 발효균이 있어요. 그거는 한 도라부통을 놔두고 한 추럭을 부어놔도 발효는 되긴 되는데 뭐 산화질소가 안 만들어져요. 오로지 천연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 자기 이름을 따서 지금부터 20년 전에 약 19년 전에 어떤 천연 서약이라는 하는 발효 물질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팔고 선물로 주고 하다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대학교에서 그 물질에는 산화질소가 있다 그렇게 밝혀낸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전 세계에서 발효 물질도 상당히 많고 대사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가 알부민도 대사체 주사제는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주사 놓는 건 다 대사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건 다 전구체예요. 대사체도 수많은 대사체가 있지만 대사체라에서 다 산화질소가 있냐? 어쩔 때는 산화질소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오로지 천연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 고초균이라 해서 특허청에 균을 관리하는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천연수 박사님이 뭐예요? 산화질소를 만드는 균을 찾아낸 거예요. 이것도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균이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을 어떻게 발효시키면서 그 균주간을 찾아냈어요. 그놈을 갖다 계속 배양해. 그 미생물을 더 키워내는 거예요. 키워내서 그 다음에 발효할 때 더 집어넣고 막걸리 누룩처럼 이해가 되세요? 네. 막걸리가 하고 싶어도 누룩이 안 들어가면 막걸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연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고초균이 들어가야만이 산화질소가 고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이걸 전 세계 특허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고객님들한테 그래요. 천연수 박사님은 천재 과학자다. 대한민국의 숨은 인재, 전 세계 정말로 위대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제가 말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먹물인데 맛있다. 서울사도 들어가고 오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천연수 박사님이 개발한 그 발효 탱크도 한번 보고 오셨는데 저기 있네. 천연 발효 산화질소 대사체 생산 공정. 저것이 뭐냐 하면 기계로는 저 과정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입에서부터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 두 번째 위장에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고 세 번째 혈관 내피 세포에서 혈관의 가장 안쪽에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어떤 환경이 맞았을 때 이해가 되시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가, 발효가 되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천연 박사님이 어떤 물질을 발효시키면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상추 한 장에 약 5,000가지의 생리물질이 들어있대요. 많죠? 사람 몸에 좋은 영양소가 사람 몸에 건강하게 해주는 물질이 5,000가지가 있대요. 그럼 많이 잡숴야 되겠어요? 조금 먹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상추를 먹어도 좋은데 이놈을 발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효시킬 때 천연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주를 조금 미생물을 배양해서 거기다 넣어놓고 발효시키는데 그 미생물들이
그 상추를 잘게 씹어먹고 뱉고 씹어먹고 뱉고 씹어먹고 수천 번 수만 번 하면서 나노 발효가 되면서 어느 순간에 상추 속에 들어있는 칼륨에 그리고 상추 속에는 파이토케미칼이라 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이 30가지 정도 있대. 그걸 상추 속에 들어있는 독이에요, 독. 근데 이걸 우리가 먹었어. 이거를 입에서 어느 정도 잘게 씹어먹고 침이 많이 나오고 위장에 미생물이 많이 있었을 때 이것이 산화질소 생물 전환 효소라고 해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면 천하의 명단 묘약이 되는데 이걸 소화 못 시키면 다 쓰레기. 쓰레기가 되면은 간에서 신장에서 고생 찌찌게 돼요. 고생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에서 간이 요갑니다. 엄매들한테 뭐라고? 에라이 호래는 몰라도 어떻다고 이걸 처먹고 니는 뱃속에 소화를 못 시키고 그런데 처먹으니까 너는 처먹어서 졸라는 몰라. 나는 뒤지겠다. 아시겠어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어머니들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셔요. 무슨 약을 드시든 약을 드셔. 그분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산화질소가 한 숟가락 만들어지고 그것도 커피 숟가락.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들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알고도 좋은 음식 먹고 모르고도 좋은 음식을 드시고 어떤 사람은 알고도 엄청 생뚱한 건 뒤질지 모르고 잡순 사람 있고 어떤 사람 모르고도 아무것도 공부도 아닌데 어떻게 평생을 좋은 것만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음식을 드시는 사람은 건강에 좋고 처먹으면 뒤져본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음식을 드셔야 되겠어요? 처먹어야 되겠어요? 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몸 공부해야 되고 마음 공부해야 되고 음식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참 여기 용인 행복 아카데미에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왔을까요? 왜 잘 오셨어요? 여기 지사장님이나 선생님들도 정말로 잘하지만은 여기 원장님이 우리 김현식 대표님이 그래도 어떤 몸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진짜 병원에서 고치기 힘들다는 암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치유의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능력도 있고 어떤 손의 어떤 기감도 일반 사람에 비해서 좋아서 진짜 병원에 CT 촬영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그냥 손으로 탁 스캔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도 찾아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지 앞서죠. 내가 뭐 먹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내 갖고 있는 병만 고쳐주면 되잖아. 아니 실제로 병원에 가면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뭐 먹는 것 안 물어봐요. 어디 사는 것도 안 물어보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도 안 물어보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분은 물어봐요. 뭘 어저께는 뭐 짭쌌어, 그저께는 뭐 짭쌌어, 뭘 좋아요, 뭘 싫어요 다 물어봐서 어쩔 때는 밥상에 집에 밥 먹고 있는 거 사진 하나 찍어갖고 나한테 갖고 오시오.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음식이 약이고 음식이 독이라고 했어요. 물이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물이 배를 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음식을 잘 먹으면 천하의 명당 묘양이 되는데 잘못 먹으면 어때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한 2달 전에 진짜 오딱을 먹고 뒤질 뻔했어요. 진짜. 이야 진짜 가려운데 한 일주일 보름을 고생하고 몸에 시커멓게 막 뭐가 나오는데 끔해져 갖고 병원에 가니까 오딱 먹고 죽은 사람도 있다 합니다. 그래갖고 저한테 한 달 만에 안 나서면 이거 6개월 이상 갑니다. 그렇게 이게 겁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산화질소 한 주먹 먹고 진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음식 가리고 소금차 먹고 물을 한 바가지씩 하루 10번 먹고 막 뿜어냈어요. 화장실에 한 평상시에 8번 간 것을 15번 갈 만큼만 물을 먹고 다 뱉어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10일 만에 나섰어요. 낫기는 나섰는데요. 낫기는 나섰는데 제가 공부를 해갖고 내가 아니까 몸한테 미안하더라고. 아이고 오장님 부하 미안하다. 추위 뭘 몰라서 욕심내갖고 이거 먹으면 좋은 줄 알고 처먹갖고 네가 고생 많이 했다. 아셨습니까? 아니 몸도 고생하지만 그걸 해독시키려고 간에서 신장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 폐에서 막 뱉어내야 되니까 안 뱉어내면 진짜 오래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오딱 한번 잘못 먹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의학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한 6개월 정도가 오장육부가 썩어 물들어 버렸어.
그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그러면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어떤 약을 먹고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음식도요, 약이 되는 음식. 실제로 마늘 있죠, 마늘? 마늘 하나에는 마늘에도 5,000가지 생리물질이 있대요. 그 매운 거 있죠? 그것이 어떤 사람 몸에 약이 되는 건데, 거기서도 사람 몸에 약이 되는 성분이 약 3, 40가지가 있대요. 마늘도 지가 살라고, 안 뒤지려고, 늦가을에 딱 땅바닥에 심어놓으면 그놈이 이제 겨울을 이겨내. 그 추운 겨울에 땅 속에서 안 죽으려고 막 추우니까 막 열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생리물질 파이토케미칼을 하는데, 마늘 속에도요 약 30가지의 생리물질인데, 마늘에는 전 세계 의학계에서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서 몸에 가장 좋은 거, 남녀노소 누구든지 부작용이 없는 거, 약 50년, 100년 동안에 건강기능식품 2위도 한 번도 안 하고 1등만 했던 건강기능식품이 마늘이래요. 그럼 마늘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죠? 거기에는 3고오황의 물질이 있어요. 따라 합시다. 3고오황.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아시겠죠? 이 세 가지의 좋은 물질이 마늘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있으면 뭘 먹어야 돼요? 마늘. 당뇨 있으면 뭘 먹어야 돼요? 고지혈증 있으면 뭘 먹어야 돼요? 마늘. 그리고 거기는 오항의 물질이 있어요. 따라서 오항. 항균, 항암, 항염, 항바이러스, 항노화. 참 기가 막힌 물질이죠. 암에 가장 좋은 음식이 뭐예요? 마늘. 염증에 가장 좋은 음식이 뭐예요? 마늘. 염증, 중이염, 비염, 구강염, 치중염, 갑상선, 후두염, 폐염, 간염, 위장염, 대장염, 방광염, 거식염, 무릎관절염. 염자가 붙어있는 병이 많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여기저기 아프다.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 그리고 어디가 어지러도 뭐 그냥 괜히 나이 먹고 어지러지하다. 그것도 다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 염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평상시보다 몸이 피곤하다. 아, 혈액에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염증을 녹여주는 물질이 뭐가 있다고요? 마늘이에요. 그거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먹어야죠. 항균 작용. 실제로 마늘을 조장 쪄서갖고 물에다 넣어서 그 날파리 있잖아요. 식물이 있으면 상물에 날파리들 끼잖아요. 그거 뿌리면 날파리 다 뒤져버려요. 식물 안 뒤지고. 균. 아시겠습니까? 항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이 어디 있다고요? 마늘. 면역력은 왜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 감염되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체온 관리를 한다고 해서 30년 전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찜질방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집에 온열 매트 있고, 집에 이렇게 좋은 도움 치료기도 있고, 우리 기계 있잖아요. 그걸 쓰는데도 손을 딱 만지면 몸이 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니 진짜요,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에 70도에서 땀 뻘뻘 흘리고 하루도 안 빼놓고 70도에 뜨끈뜨끈한 지지는데 왜 이렇게 몸이 차가울까요? 라고 물어보면 원장님들이 엄마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뜨끈뜨끈한 지져놓으니까 이나마 살지, 그 안에 있으면 냉인간 됐으나 몰라, 어려운 인간 됐으나가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제가 미국 가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한테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은 몸에 체온이 뚝뚝 떨어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바이러스 균 때문에. 그런 사람 몸이 차가워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산화질소를 드시면은 5분 지나면 체온이 팍 올라가고 30분 정도 되면 1.2도가 올라가요. 근데 이것이 1.2도가 약 3시간 동안 가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량이 평상시보다 2배, 3배가 좋아지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저게 도움도 좋은 기계입니다. 저거는 체온을 몸에다 넣어주는 기계예요. 그런데 산화질소란 물질은 어떤 것인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체온을 올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체온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오장육부에서 체온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 체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장육부가 일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오장육부를 하나 깨워서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오장육부에서 체온을 만들어서 올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산화질소 대사체. 엄마는 1번 처음 들었으니까 내가 몸이 돼서 박수 안 쳤다. 1번 2번 나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신나라 까문 소리인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실제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만 된다면 기가 막힌 물질이죠. 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연수 박사님 개발한 산화질소 대사체를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나 그 교수님,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진짜 전 세계 임상 교수 중에서 최고의 어떤 교수가 있는 데가 메이오 클리닉이거든요. 거기에 교수들이 연구해 본 결과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이 의료기 사업을 30년, 40년을 하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체온이 안 올라간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그렇게 열을 올리려고 했지만 열이 안 올라갔던 사람이 산화질소를 복용하고 체온이 딱 올라가거든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체온이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반절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는 약을 반절로 줄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찾아올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암이 생기고 체온이 올라가면 암이 예방돼요. 근데 오늘 또 체온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으니까 한번 그래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체온을 올려주면 좋을까요? 맞춰주면 좋을까요? 체온 올리면 좋아요. 그럼 다시 두 번째, 면역을 올려주면 좋을까요? 면역을 맞춰주면 좋을까요? 무조건 올리면 좋아요. 그렇죠. 여자들은 치마를 올리면 좋고 남자는 바지를 내려주면 좋고. 체온을 올려주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36.5도 밤,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남녀노소 누구든지 언제든지 항상 36.5도를 맞췄을 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왜 올리는가? 죄송하지만 저 기계 안 써도 어머님들 체온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왜? 어쩔 때 감기 걸렸을 때 그 감기 바이러스를 녹이려고, 어쩔 때 몸에 어디가 염증이 많이 있을 때 그 염증을 녹이려고 체온을 올리다 보니까 열을 다 써갖고 다시 체온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돼요? 네. 그럼 아픈 데가 많은 사람들은 체온을 올리려고 얘를 써. 그리고 지금 어디가 아파서 약을 많이 먹은 사람, 이약, 저약, 고혈압, 당뇨, 심장병, 무슨 약을 먹어도 약을 먹은 사람들은 그 약은 전 세계적으로 체온을 올려주는 약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약을 먹어도 체온이 떨어지게 돼 있어. 체온을 떨어지면 몸에서 자기 몸이 체온이 떨어지면 죽으니까 다시 오장육부가 발동해서 그 약을 해독하면서 체온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체온을 막 올리려고 노력하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한 거예요. 체온을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니 실제로 감기 걸려도 평상시보다 체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어머니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3도에서 4도가 올라가 한 3일 동안 체온이 안 올라가면 사람 다 죽어버립니다. 체온이 안 떨어지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럼 체온을 올려주면 좋아요? 맞춰주면 좋아요? 이제 맞췄네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혹시라도 나 가고 나서 또 지사장님한테 따지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고 지나야지. 그것이 긴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데 누가 말이죠? 막 누가 맞냐 안 맞냐 그게 따진 사람도 지금 뭐가 있냐, 체온이 지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의 면역 시스템이나 뭔가 고장이 돼갖고 엉뚱 생뚱한 것만 따져. 여기 오면 낫냐 안 낫냐 그것만 물어보면 돼. 아시겠죠? 네. 따라합시다. 오면 낫는다. 안 오면 안 낫는다. 아시겠죠? 네. 하면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정답이지. 네. 맞아 안 맞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마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늘 속에 그렇게 좋은 것인데, 마늘을 우리가 큰 발효탱크에다가 약 50톤, 60톤을 넣고 약 4개월 동안 발효시켜요. 오랜 시간이죠. 네. 그러면 마늘이 독성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그 미생물이 씹어먹고 뱉고 씹어먹고, 그러니까 발효 시간이 걸려. 많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 발효가 다 되면 마늘 속에 나쁜 좋은 성분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독성도 이상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발효시키면서 파이토 마늘 속에 파이토 케미칼에 산화질소가 딱 붙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과 하나에 하나씩 포장을 해주는 것처럼 딱 고정이 돼. 아시죠?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건강 기능식품 만들어서 우리가 먹었어요. 먹으면 위장의 pH가 6에서 7 정도 돼요. 그래서 빵 터져. 그럼 바로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서 혈관 속에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시리고 저리고 아리고 쑤시고 결리고 무고 몸이 굳어지는 것. 혈관이 수축되니까 혈압이 생기는 것이 혈관이 이완되니까 혈압이 딱 조절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너무 말을 잘해버리니까 이해 안 되니까. 한꺼번에 박수 치려고 안 치거지니? 이것이 산화질소 특징. 그리고 다 그 산화질소 가는데 이거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5년 전에는 피가 지 혼자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산화질소를 공부해 보니까 피가 가기 전에 먼저 가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산화질소예요. 쉽게 말하면 눈이 많이 오면 일반 자동차가 먼저 가는 거 좋을까요? 제설차가 먼저 가는 게 좋을까요? 제설차.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금 피가 돌기 전에 피가 가기 전에 뭐가 간다고요? 산화질소가 가면서 1번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2번 혈액을 깨끗이 정화시켜줘. 3번 혈액순의 염증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머님들 시골길에 옛날에 비가 많이 오면 다 그렇지만 않지만 어느 구석에는 웅둥이가 파져갖고 물이 찌럭찌럭이갖고 거기만 가면은 사람이 퐁퐁 빠고 거기 가면 차가 퐁퐁 빠져.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짝지지하고 엎어지고 자빠지하고 옷도 다 망치고 엄마한테 욕 뒤지게 넘었어. 아야 오늘 같은 날은 비가 오는데 흠고무신 신고 가지 어째 새고무신 신었냐. 그것도 새고무신 신도 꼬매 신게 좀 찢어먹지. 그때 꼬매 신지도 못하고 찢어먹는다. 세상에 고무신 찢어먹는 거 하고 나한테 얘기할 얘기요? 지금 아들내미 물파 까졌는지 안 까졌는지 대파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그걸 물어봐야 될 일 아니요? 옛날 엄매들이 그랬다니 말이요. 왜 이런 말 하냐. 그 길 가니까 찌럭찌럭한 데는 풍도 빠잖아요. 이것이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을 먹었어요. 이 기계를 썼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빨리 효과를 안 본 사람은 길이 지금 어떤 길이에요? 옛날 시골 길이요. 푹 빠져. 그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염증을 해결해주는 물질이 뭐예요? 산화질소. 천하의 줄기세포 980만원짜리 줄기세포 3번 맞았네 4번 맞았네. 제가 전국 다니면서 줄기세포 하는 사람들 그 체험센터에 약 40, 50군데 다녔어요. 근데 그 말만 하지 말아더라고. 왜? 줄기세포 효과 없는 것처럼 한다고. 근데 진실은 진실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천하의 줄기세포도 뭐예요? 염증이 있으면 그 아픔도 빠져버려요. 못 나와. 근데 이걸 해결해주는 물질이 뭐예요? 산화질소. 그래서 이걸 기적의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꿈의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이 뭐냐? 큰 혈관은 큰 고속도로고 작은 혈관은 어디요? 작은 도로죠. 그리고 모세혈관은 우리 집하고 연관된 그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집하고 골목길하고 길하고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집에 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20살 때는 동네에 100가구가 살았어요. 그 100가구에 길이 하나씩 다 있었어. 집에. 그런데 어머님처럼 연세가 70살, 80살 되니까 길이 12개밖에 없는데 집은 100가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럼 못 잡았어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 하는 일은 다시 없는 길을 다시 만들죠. 맹기를 신장로로 만들어주는 그 물질이 산화질소입니다. 어머니들한테 알고 싶게 말하면 산화질소란 물질은 새마을 운동하는 물질이다. 무슨 물질? 새벽종이 울렸네. 노래 한번 합시다. 시작. 새벽종이 울렸네. 새야침이 불갔네. 너도 나도 일어나 고추 농사 지어보자. 짠. 그러니까 이 산화질소를 드시면은
어르신들이 오늘 딱 2개를 드시고 주무시잖아요. 그럼 내일 새벽 5시에 내 몸은 일어나기 싫어. 근데 쇠복종을 딸랑딸랑 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그런가? 산화질소는 모세혈관에 피를 한 주먹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세혈, 가느다란 혈관에 피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어머니들, 피가 있어, 피. 근데 따뜻한 데로 갈까요? 차가운 데로 갈까요? 그 두 말하면 잔소리지. 세 말하면 주대야 풍소리고. 그런데 따뜻한 데, 어머니들 차가운 데가 아파요? 따뜻한 데가 아파요? 그럼 오늘 저녁에 얘기해야지. 피한테 아야 거기는 시잘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는 덜 아프니까 내일 가고 오늘은 차가운 데를 먼저 가라. 차가운 데를 먼저 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산화질소는 인체 다중 표적 치료 물질 시작. 인체 다중 표적 치료 물질 다시 한번 시작. 인체 다중 표적 치료 물질. 우리 몸에 어디가 안 좋은데 고장난 곳을 찾아가서 지금 당장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을 보내서 해결해주는 물질이 산화질소예요. 네. 이걸 의학계에서는 호밍 효과라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찾았어. 병원에서 내가 어디가 고장나는 걸 찾았지만 고칠 수 있는 병도 있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지만 내 몸은 고쳐내. 내 몸이 고치지 못한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안 나서 나이가 드시면서 왜 안 나신가? 거의 아픈 데까지 피가 가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왜? 모세혈관이 있긴 있는데 작동이 안 돼. 근데 작동이 안 된 잠자는 모세혈관이 깨워지고 거기에 산화질소를 먼저 보내주는 물질이 뭐예요? 산화질소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따뜻한 데를 먼저 가는 것보다는 몸이 고장난 데 차가운 데를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물질.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아픈 데가 많은 사람들은 아픈 데가 많은 만큼 산화질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아니 집에 애기들을 2명만 낳고 키운 사람하고 7, 8명 낳고 키운 사람하고 돈이 이제 10명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지가 알아서 큰 놈도 있어. 그것은 옛날의 얘기고 지금 12명 낳고 키우려면 진짜 뒤져.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픈 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산화질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채워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물질이죠. 네. 그것을 이 천연수 박사는 다시 말하지만 수박 한 통, 고등어 3마리, 소고기 1kg, 30분 운동, 30분 햇빛 봤을 때 만들어지는 산화질소를 조그마한 캡슐 안에다가 어디다가? 이 캡슐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딱 먹으면 이 산화질소가 하는 일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혈관을 전신에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전신의 혈관을 리모델링해. 그리고 오장육,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일시적으로 이걸 먹으면 30분 만에 혈압이 뚝 떨어져요. 30, 50이. 이걸 드시면 30분 만에 혈당이 30, 50 딱 떨어져. 건강한 사람이 떨어지진 않고 혈압이 높은 사람이 혈당이 높은 사람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30분, 1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가. 그리고 그 다음날 먹으면 40분에 올라가고 그 다음날 먹으면 만큼 30분 만에 올라갔다 1시간 만에 올라갔다 1시간 반 만에 올라갔다 한 2시간 만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어도요. 지금 혈압약을 먹고 지금 당뇨약을 먹고 1시간 만에 혈압 재고 당뇨 재면 5도 안 떨어져요. 10도 안 떨어집니다. 2시간 지나도 50이 안 떨어져. 약이.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 캡슐 하나를 먹으니까 30분 만에 혈압이 뚝 떨어져요. 30, 50이. 그럼 기가 막힌 물질이죠? 네. 이것만 해도 대단한 물질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장육부가 지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들어준 물질이 산화질소예요. 대단하죠?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사장님이 얘기한 것 보니까 이것은 만병 통치 물질이네요. 그러잖아요. 실제로 인체 다중 표적 치료 물질이고 2000년 전에 중국의 진시 황제가 찾던 불로초, 그 불로초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경우가 이 산화질소란 물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아버님이 그러잖아요. 영생 불생. 진짜 저를 보시면 이제 앞으로 1년이 한 달에 만에 한 번씩 한번 물어보는 거 가야겠다. 한 달 만에 한 번씩 저를 봤으면 서럽다 하시면 박수. 박수.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1년 있다가 2년 있다 매달 보고 1년 3개월 만에 한 번씩 저를 볼 때 3개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젊어진지 안 젊어진가 어머니들 제 얼굴 보시면 돼. 아시겠죠? 네. 얼굴은 거짓말 못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얼굴 보면 돼. 얼굴이 더 젊어져. 혈색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젊어지게 해주는 물질. 어머니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오늘이 젊어요? 내일이 젊어요? 그러죠? 틀림없이 어제보다는 뭐냐? 내일보다 오늘이 젊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산화질소를 드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젊어져. 영노화 물질이 산화질소예요. 아시겠죠? 믿어지신 박수. 근데 의학계에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10년 동안만 건강관리 잘하면 그 10년 동안 그 10년 이후에 10년 동안 건강관리를 하면 그 10년 이후에 그 얼굴 그 몸으로 130살 150살까지 살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10년 동안 건강관리 잘해서 10년 동안 안 죽으면 어머님들은 30년 50년을 살면서 그 몸으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그 얼굴로 그 몸으로 앞으로 30년 50년 사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진대요. 그럼 10년 동안 건강관리 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얼마만큼 있는가 AI한테 물어보니까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약 한 3만 가지가 있대. 많죠? 근데 저는 3만 가지는 다 못 먹어도 그 중에서 최고 좋은 것 우리나라에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서 공진당이 제일 비싸게 팔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진생베리도 팔고 천삼도 팔고 백삼도 팔고 뭐 호랭이 동알도 팔고 영 동알도 판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최고 좋다고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1번부터 100번까지 100가지 100가지보다 이 산화질소가 하나 더 중요하다고 저는 자신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그 영양이 세포까지 가야 되는데 세포까지 가려면 첫 번째 피가 깨끗해야 돼. 두 번째 혈관이 건강해야 돼. 아시겠죠? 세 번째 모세관이 살아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어머님들 드시는 영양물질을 피라는 자동차에 실어서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가서 아시겠죠? 혈관이랑 고속도로를 가서 그 다음에 세포랑 집에다 갖다 줘야 돼. 그래야 엄마들이 건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혈관이에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머님들 가끔 텔레비에서 이런 말 합니다. 교통방송에서는 차가 막힌다고 얘기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길이 막힌다고 얘기하는데 어머님들 길이 막힌단 말이 맞을까요? 차가 막힌단 말이 맞을까요? 길이 막힌다. 그러죠. 근데 이 말이 저 말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어머님들 오늘 산화질소를 한방 1년을 잡숴야 돼. 그리고 길이 막힌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 6개월만 잡숴도 되고. 아시겠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지만 길이 막히면 못 가요. 근데 시원찮은 티코지만 길이 뚫려 있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교통방송 말이 맞은 것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말이 맞아. 교통방송은 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도로공사는 길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막힌 길을 뻥뻥 뚫어주는 물질이 뭐라고요? 산화질소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좋은 보약을 먹었는데 내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은 왜? 어디 길이 혈관이 막혀서 저 세포 구석구석까지 가지 못했다. 그래서 세포가 영양실조로
면역 시스템이 망가졌다. 아시겠죠? 실제로요, 여기 계신 어머니 100명이 계시는데 여기 병원에 가서 어머님들 영양 상태를 검사해요. 그러면 지금 약을 드신 분들은, 어떤 약을 드신 분들은 영양이 안 맞아. 그러면 엄마들 그래요. 내가요 몸이 아파서요 먹는 걸 잘 먹어요. 진짜 먹는 것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좋다는 것은요 한 가마리를 먹고요 한 추럭을 먹었어요. 보이로 따지면 한 1억같이 먹었는데 2억같이 먹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말도 하지도 그래요. 한 3억같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왜 건강